네, 안녕하세요. 폭문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다녀 강사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고등학교 첫 영어 시험을 마친 후 어떤 식의 시험을 겪었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오늘 그래서 폭문고 중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총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총평에서는 시험 범위와 이제 주요 문항들을 분석한 후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지와 저희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부교재의 범위가 가장 많았던 만큼 올림포스에서 출제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과서, 그 다음으로 3월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한 난이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을 포함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90점대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평이했던 만큼 기말고사의 난이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기출 경향성에 유지되어서 교과서의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이번 시험에서도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객관식 8문제와 서답형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further reading에서 객관식과 서답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의 비중, 그리고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문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긴 했었지만 그 문제들 대부분이 주제나 빈칸, 순서 삽입과 같이 단순한 암기로 해결될 수 있었고 본문의 변형 또한 거의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법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누어진 학습지에서 대부분의 어법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계대명사 what이나 분사의 형태 혹은 동사의 병렬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사실 내신뿐만이 아니라 고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어법 부분들이 실제로 출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의고사 출제 문제는 사실상 자습 범위에 해당했던 만큼 단순한 암기로 풀어넘길 수 있는 빈칸이나 순서, 문장 삽입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목 추론 어순 배열이 새로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고 순수 어법 서답형이 새로이 출제되었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요 문학 분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교과서의 출제 비중이 특징입니다. 객관식 27문제 중에 8문제가 출제되었고 서답형의 6문제 중에 3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further reading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본문에서도 서답형문과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 또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유닛 2에서 서답형과 객관식이 출제되었다면 올해는 유닛 1의 서답형과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내용 파악 문제와 어법 서답형 쌍이 같이 함께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서답형 출제된 문제 유형들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어색한 어법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2개가 출제되었고 어순 계열 플러스 필요시에 어형을 같이 변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 모두 어법 기본기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현장에서 풀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순수 어법 서답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2025년, 즉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에서 어휘와 어법을 빈칸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긴 했었지만 순수하게 어법만을 물어보는 빈칸 서답형이 출제된 것은 사실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암기가 필요한 이런 어법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암기가 필요했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본문을 딱 보고서는 쉽게 풀 수 없을 만큼 접속사 외에 다른 쓰임이라든지 as if, as though를 빈칸에다가 이제 물어보거나 혹은 비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문제를 풀이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자습 범위가 아니라 어법 문제 혹은 논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온전히 암기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어휘서답형의 경우에도 기존 풍문고 기출과 같이 키워드 위주로 빈칸이 뚫렸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풍문고의 지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휘와 어법을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중요한 어법과 어휘적인 포인트들을 함께 암기하고 숙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이 좀 눈에 띄는데 제목 추론과 어순 배열을 혼합한 혼합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 후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단순히 주제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이 아닌 제목의 형식으로 어순 배열을 해야 됐다는 점에서 조금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접속사 빈칸 문제 또한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접속사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서답형에서도 출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서답형을 조금 더 꼼꼼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서답형 유형에 더해서 신유형 혹은 제목뿐만 아니라 주제를 추론하는 어순 배열 문제라든지 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좀 더 고난이도의 다양한 혼합형 변형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리하고 대비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뿐만이 아니라 further reading에서 어휘와 어법 모두의 꼼꼼한 내용 숙지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신유형의 서답형의 경우에는 신유형에 대비하여 다양한 변형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봄으로써 시험 현장에서 학생들이 당황할 일이 없도록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법 초점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앞으로도 핵심 어법 혹은 어법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두어서 본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빈칸 서답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휘와 어법을 나누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본문에서 중요한 어법과 어휘적인 포인트들을 함께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점을 통해서 변별을 위해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 서답형에서 변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식에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번 내용일치 혹은 추론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고 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더 변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의 첫 번째 특징은 전 지문을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법 기본기가 약한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풍문고처럼 외우는 것이 중요한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왜 이게 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히는 학생들이 조금 많았었는데요. 이 경우에 어법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줬을 때 학생들의 암기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줌을 통해서 보충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녹화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전 지문에 대해서 꼼꼼한 어법적, 내용적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습 범위가 아닌 지문에 대해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요청으로 2번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지저분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만큼 조금 전 지문에 대해서 좀 꼼꼼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대1 클리닉입니다. 저희 수업의 강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답형이라든지 어법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문장들을 각 지문별로 몇 개를 추려서 암기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수업 내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수업에 조금 더 더해서 확장된 어법 개념을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1대1 클리닉이 많은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업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지에서 주로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사고가 부족했고 어떠한 식으로 좀 바꿔서 사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답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1대1로 학습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학생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 저희와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많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료입니다. 풍문고는 전 지문에 대한 암기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위해서 어휘 빈칸, 어법, 어순 배열, 영작과 같이 다양한 유형을 연습함으로써 본문 암기를 도와줄 수 있는 워크북, 그리고 핵심 문장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암기 테스트를 매 클리닉 수업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변형 문제입니다. 어법 서답형뿐만이 아니라 같은 지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객관식 변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시험에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직전 보강 때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풍문고에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폰트와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학생들이 시험 직전 날에 직접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전 감각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 혹시나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멘탈 관리까지 좀 병행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저희 수업은 5월 17일 일요일에 개강하고요.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 수업이 진행됩니다. 회차는 6 플러스 집보 1회를 합해서 총 7회 진행됩니다. 수강 대상은 꾸준한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내신 대비를 원하는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클리닉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의무 클리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수업 전후 조율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학생 단톡 및 개인 카톡으로 상시 질의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첫 시험이 원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을 거고 부족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는 중간고사 점수 하나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까지 함께 합쳐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말고사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높은 성적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그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